너희들 그 영상 같은 거 볼 때 여기서 큰 강에서 찍으면 확대가 되니? 근데 저번에 찍은 것 중에 어. 좀 화질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 게 있긴 했어요. 그게 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좀 되지 않나? 처음 올리자마자 하면은 저는 안 돼요. 전다 화질 빼줘요. 그래? 컴퓨터로 보면 좀 잘 보이지 않나? 최대가 360이요. 그래? 맞아요. 화질이. 뭐지? 바뀌었다. 뭐야? 약간 안정화가 되면 좀 올리고 나서 바로는 안 되고 그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링크 타고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되게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확대가 안 돼. 근데 이제 앱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구독을 하고 들어가서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 좀 좋아요 하면 누르는데 그게 나는 서준이 가거든. 좋아요 눌러주는 볼 거. 수 있어요? 어? 아니 누군지 모르지. 한 명이니까 그게 서준이겠구나. 왜냐면 서진이는 그걸 되게 원하잖아. 보는 거를. 그래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회수가 0인데 봤대. 0인데 아닌데. 자, 쌤이 설명을 책을 하나 뒤로 가운데 가서 볼래? 설명하고 문제 풀 때도 하고. 뒤에 내가 안 보이시네. 오늘은 지수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거예요. 지수가 뭡니까? 지수 뭐였죠? 우리 그렇지. 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잖아요. 거듭제곱 배우고, 그렇지? 우리가 원래 했던 지수는 뭐였냐면 어떤 수를 횟수, 뭐 a의 뭐 x 제곱이다 썼으면 이 녀석을 우리가 지수다라고 했어요. 지수. 곱해진 횟수였어, 그렇죠? 그동안 썼던 지수는 우리가 자연수로서만 썼었지, 그렇지? 그지? 여기에 지금 썼던 지수는 우리가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횟수니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에서 이걸 실수 범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 지수를 확장시켜서 볼 거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수 10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뭐 10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뭐 3분의 2제곱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수는 어떤 수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마이너스 5라는 수에 뭐 루트 3제곱 이런 수가 어떤 수인지도 금방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3이라는 수를 x제곱 했는데 그게 만약에 9였다 썼으면 x가 2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에 3의 x제곱이 10이래 그럼 3을 거듭제곱했을 때 10이 되는 어떤 지수가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그런 수들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다? 지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곱해진 횟수로서 판단했는데 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개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부터 배우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배울 게 뭐냐면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그렇지?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지, 그렇지? 그죠? 제곱근이 뭐였죠? 제곱근이라는 뭐였어요? 내가 뭐뭐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지? 제곱근이라는 거 내가 만약에 5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뭐라 대답하죠, 여러분은? 제곱해서 5가 되는 근을 물어본 거니까. 뭐라 대답해, 답이? 루트 5가 답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서 배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걸 확장시킬 건데 일단 5의 제곱근을 풀 때 베이스가 뭐였냐면 방정식 느낌이었어, 그렇지?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개 대답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을 쓰면 방정식 느낌으로 볼 거니까 제곱했을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라 두 개가 있다. 배울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5의 제곱근은 두 개지만 0의 제곱근은 한 개지, 그렇지? 중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두 개가 맞죠, 그렇죠? 두 개인데 똑같은 근이 나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물어봤으면 여러분 넣어주세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걸 실수 범위에서는 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허수를 배웠으니까 허근을 배우면 허근 개념으로 쓸 수는 있지, 그치? 여기를 썼을 때, 이때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는 없을 거니까 없다 대답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있기에는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허근이라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랑 마찬가지거지, 그치? 일단 베이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곱근이라 쓰면 2차 방정식 그림이 두 개가 있다. 이걸 일단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따져보자면 얘는 양수의 제곱근은 실수가 두 개 있다는 걸 알고 있고 0의 제곱근은 한 개,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은 실근이 없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제가 우리가 이걸 확장시킬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5의 세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뭐 대답할 거야? 세 번 거듭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치? 여러분들 예를 보면 x 세제곱이 5가 되는 3차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몇 개 대답해야 돼? 그치? 3개를 대답하겠지.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그 3개를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방정식의 풀이법은 사실 근의 공식을 쓰거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인수분해로 문제 풀어야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풀리지 않는 형태잖아요, 그죠?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세면하는 건 뭐냐면 5의 세제곱근이라 했으면 3차 방정식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다 구하는 형태의 문제풀이는 아닐 거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거듭 제곱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10에 7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으면 7차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7개를 다 말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겠지. 그죠? 우리 원하는 그 중에서 실수가 몇 개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해되죠? 그럼 쌤이 원하는 포인트를 인지했으면 우리가 실근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5의 세제곱근을 썼으면 이건희가 3개가 있고 내가 앞으로 문제 물어보는 건 A의 n제곱근이라고 문자로 표현할 거야, 그렇지? 그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말할 거니까 이 개수는 사실 몇 개? n개를 대답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이 n개를 내가 무작정 다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실수는 몇 개인지 실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물어볼게? 우리가 그동안 실근을 찾는 방법이 있었으면 어떻게 들었을까요? 실근 찾는 방법. 판별식 써서 풀었죠, 그렇죠? 근데 판별식의 개념은 뭐였지? 그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실근의 개수 찾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한테 함수를 써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자면 내가 뭐 했을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었어, 그렇지? 이게 내가 알고는 2차 식이잖아, 그죠? 내가 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물어본다고 하면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에서 풀면 뭐 나오죠? x-3이랑 x 플러스 1로 분해될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근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좀 더 다음 단어를 배웠던 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웠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근을 찾는 방법은 실근에서는 이 함수 그래프하고, 그렇지? 우변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y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지? 이 1차 함수는 사실 상수 함수지. 상수 함수 그려주면 표로 되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봤더니
요점좌표가 이름좌표가 나오고 그 점의 x좌표가 -1과 3이었다라는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1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탐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1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너희들이 다 신경을 썼다면 이제 내가 할 건 뭐냐 A에 n 제곱 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제 얘를 해석하는 건 뭐였냐면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n번 거듭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해주는 이 방정식에서 그치?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올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내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넣었던 거면 그래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제곱은 사실 의미가 없죠. 1제곱은 그냥 그 다죠. 그치? 내가 원하는 여기서 쓰는 n은 2 이상의 수를 쓸 거예요. 괜찮을까? 그럼 내가 원하는 y는 x의 제곱이랑 y는 x의 세제곱이랑 y는 x의 4제곱이랑 y는 x의 5제곱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쭉 그려나갈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지수가 짝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의 형태와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 형태를 내가 그려볼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좀 유사하다고 볼 겁니다. 괜찮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지수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왼쪽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야. 이 a는 사실 쉽잖아. 그냥 상수니까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 나와서 그래프 대형만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1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형태의 그래프인데 짝수일 때부터 볼게. 괜찮죠? 그럼 내가 물어보자.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단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되지? 짝수 제곱할 거니까 음수를 집어넣어도 뭐가 돼? 양수가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서 둘 다 일단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쵸? 1, 2, 3, 4 넣으면 제곱을 하거나 4제곱을 할 거니까 값이 기하수 커지는 형태를 유지하. 그치? 그리고 또 똑같이 음수를 집어넣어도 양수를 그릴 거니까 y축의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형태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1이죠. 그래서 짝수 제곱근을 물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왼쪽 그래프는 항상 1, 2, 3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래로 볼륨 그래프가 나온다.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야. 맞지? 괜찮을까?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y는 a라는 선을 그어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짝수 제곱근에서 양수일 때에는 실근이 2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y는 a라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a가 양수면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렇지? 그 2개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하나의 근이 루트 5였으면 다른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표기했던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짝수 제곱근일 거니까 얘는 y는 x의 짝수 제곱근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때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2개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을 하게 되면 이 어떤 수가 양수일 때에는 2개의 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실근. 그치? 근데 그 2개의 식을 쓰는 방법이 뭐냐면 n제곱근일 거니까 n제곱근 a라고 쓸 거라고 이렇게. 이래야? 괜찮을까? 근데 그 수가 실수가 2개 나오고 이런 대칭형을 이룬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n제곱근 a의 음의 부분 잡힌 2개의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얘들아 10의 양수의 8제곱근을 물었어. 그러면 8개를 말하는 거야. 왜요? x의 8제곱이 1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쓰라는 거니까 8개를 다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 문제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우리 원하는 건 이 녀석 중 실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프로 판단해야지 하고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을 봤는데 알다시피 짝수 제곱근은 그래프 형태가 이런 아래로 볼륨의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10이라는 선은 양수니까 위에 그려질 거니까 교점이 몇 개 있나? 2개 있다는 거 아니야? 2개요. 그치? 근데 이제 이건 실수니까 그 수를 직접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 수를 직접 풀 수는 없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제곱처럼 얘네들도 얘는 8번 제곱했을 때 뭐 10이 되는 수인데 그 수 중에 실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8제곱근 10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해보자 라고 쓸 거고, 그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2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의 8제곱근이면 머릿속으로 일단 첫 번째 방정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겁니다. x 8제곱이 10인 걸 찾자. 8개 중에 실수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분명히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거니까 2개를 쓸 거라는 거야. 그 2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8번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 10이 되는 수인데 그 수가 음의 제곱근과 양의 제곱근 2개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고 보는 거죠. 이돼요. 그럼 이 A가 만약에 얘 양수가 아니라 0이었으면 당연히 뭐야? 0 하나 나오겠지. 0의 8제곱근이면 뭐야? 0의 8제곱근이면 x 8제곱이 0인 거잖아. 그 중에 실근이 0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이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0의 8제곱근이었어. 그러면 8개를 말할 건데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냐 물어봤어. 그럼 있어 없어? 없겠지. 얘들아 8번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실수는 없잖아. 그치?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나오지 않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판단 기준에서 마이너스 10의 8제곱근은 8개가 있겠지만 그중 실수는 0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걸 그래프로 해석하게 되면 y는 x 8제곱은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10을 그렸을 때 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보일 거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하면 돼 이제? 짝수했으니까 이 형태의 그래프들은 다 인지한 거잖아. 그렇지?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홀수 제곱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릴 수 있잖아요. 대충 보면 y는 x의 3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 일단 원점을 넣고 0,0을 할 거고요. 1 넣거나 2 넣으면 세제곱할 거니까 똑같이 막 커지는 형태인 건 맞아요. 1 넣으면 1, 2 넣어주면 8, 3 넣어주면 27,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그치?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거야. 원점 대칭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좀 설명 다시 해줄 거예요. 지금 그냥 이해만 해라는 거니까.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그치?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잘 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라고 설명했죠. 1대1 함수라고 쓰지. 그치?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를 말하는 거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y는 x의 홀수 제곱 n인데 이 n이 홀수로 잡혀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렇죠? 원점 대칭 그래프가 설명도 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 그래프는 사실상 지금 증가 함수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이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 이 a가 양수이거나 y는 a가 양수이거나 a가 0이거나 a가 음수여도 반드시 교점이 몇 개 나온다? 1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될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야, 5에 세 제곱근을 물었어. 그러면 x 세제곱은 5가 되는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세 개를 아직 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5의 세 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존재할까 물어봤어. 그죠? 그러면 이거 실수를 찾는 거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면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원점 대칭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y는 5라는 상수함수 그렸더니 우리가 원하는 뭐야?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쓰는 건 뭐야?
3번 거듭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중에 실수가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화시켜 쓰겠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요? 그럼 얘는 실수가 한 개 있고 그 한 개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제곱근 5라고 써야겠구나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또 한 가지 뭐냐면 야 그러면 마이너스 5에 세제곱근을 물어봤으면 똑같이 3개를 말하는 게 맞잖아. 그치? 그 중에서 실수가 있나 물어봤어. 그러면 x를 3번 거듭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방정식의 교점을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놨고 이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를 똑같이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y는 마이너스 5. 그때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치? 맞잖아. 3번 거듭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음수를 3번 곱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수가 존재하는데 그 수에 대한 표현법을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쓰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실상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이 값이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단 첫 번째로 파악해내는 거고 지금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알겠지만 이 5와 마이너스 5라는 건 이 원점 기준에서 높이가 서로 같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 그래프는 홀수 제곱근이다 보니까 이 값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서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3 3 이런 수 넣었을 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보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와 얘의 그래프를 보면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서로 합동이 돼요. 이렇게. 괜찮죠?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a 컴이면 여기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하고 얘는 달라. 하지만 절대값이 어떻게 되나요?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는 수는 존재해. 실수니까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날 좀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 얘와 얘의 관계를 따져본다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세제곱근 5하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5는 서로 같지 않지만 절대값이 같다는 걸 아니까 그죠?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식과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서로 반대보니까 그럼 앞으로 얘를 보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써놔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럴까요? 이해되죠? 자 그럼 정리할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고 이걸 내가 이제 문자로 다 써줄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제곱근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렇게 유리수 지수를 쓰려면 그런 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표기법을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그럼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게 뭐냐면 A에 n 제곱근을 물어보면 n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치? 왜냐면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사실상 n제곱근의 개수와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한참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중에서 실수만 찾아서 보겠다는 거지. 그치? 실수가 의미있지 허수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 허수는 대소관계도 비교 안 되고 크기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의 n 제곱 근중 실수를 개수를 구해보고 그 녀석들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 n제곱분의 이 n이라는 녀석이 짝수냐 홀수냐 이게 짝수냐 혹은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고 이 a라는 수가 양수냐 혹은 0이냐 혹은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개형이 바뀌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따질 것보다 표를 통해서 문제를 보자 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내가 원하는 건 n이라는 수가 짝수일 때
혹은 n이라는 수가 홀수에 따라서 그래프 대응이 바뀔 거고 a가 양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a가 0이냐에 따라서 혹은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그때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표현법이 다르다는 거였어. 그치? 자, 가장 만만했던 거 양수의 짝수 제곱근 그치? 이런 것도 헷갈리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수인데 얘가 지금 짝수고 얘가 양수인 까지는 그쵸? 그 머릿속으로 하나 정도만 생각해. x를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이 중에 이런 수를 표현해줄 방법은 뭐야? 풀만 2. 그치? 그럼 이때는 실근이 2개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것을 양쪽과 n의 부호로 n제곱근 a라는 수로 2개가 표현된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0의 짝수제곱근과 0의 홀수제곱근은 실수가 0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건 0 2개 쓸 거예요. 의미가 없지. 그치? 없다는 게 아니라 0으로 표현한다 쓰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음수의 짝수제곱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수를 말하는 거지. 그치? 맞죠? 여기에는 실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 이때는 없다. 그죠? 홀수제곱근은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무조건 하나씩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맞죠? N 제곱근 A N 제곱근 A 이 두 개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양수로 들어가거나 음수로 집어넣어도 홀수제곱근일 때는 실수가 하나씩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괜찮죠? 이해될까? 우리가 이 녀석들의 그래프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인지됐고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될까요? 선생님이 하는 건 처음 배우니까 이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의 n제곱근이 나왔으면 A의 n제곱근이 있으면 그 중에 실수의 개수와 실수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이 녀석을 해석할 때 1차 해석 거듭 제곱했을 때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녀석의 실수의 개수 실근의 개수와 표현법으로 바꿔서 해석한다. 그치? 두 번째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래프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와 표현을 쓰는 방법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그 녀석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고 그것을 그래프로 따져본다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를 했을 때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까지. 오케이? 근데 알다시피 이 녀석의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y는 x의 n제곱에서 이 녀석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와 y는 x의 n제곱에서 n이라는 이 수가 홀수에 따라서 그 그래프 개형이 명확하게 다르다. 이 형태의 그래프는 알다시피 양수, 음수를 넣어도 제곱하중 양수일 거니까 이런 확률성. 흔히 이걸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함수라고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맞죠? 제곱하면 바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뭐라 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은 그래프. 그죠? 우리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건 뭐라고 하지? 그래프에서 무슨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쓰잖아요. 뭐죠? x 대신 마이너스 x 넣는 그래프를 뭐라 하지? y축 대칭이동을 할 때 하잖아. y축 대칭이동 시키세요 하면 좌우가 바뀌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그래프를 해석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렇게 대칭이동을 시켜도 기존 그래프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뭐야? y축의 대칭 형태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우함수로 설명을 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이 a라는 수가 양수냐 그치? 0이냐 혹은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점이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양수일 때에는 A가 양수일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고 그 수의 표현법은 n제곱근 A라고
표기해서 양의 제곱근과 분의 제곱근 두 개로 표기하는 법을 배워. 오케이? 그리고 n이 홀수일 때에는 그 그래프의 개형이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을 넣은 값과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은 같지 않지만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돼요?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이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죠? 왜 얘를 홀수제곱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의 n제곱이 될 거야, 맞지? 마이너스 1을 홀수제곱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곱해주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기존 그래프랑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똑같은 그래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그 과정을 원점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도 똑같네. 그럼 이 그래프는 애초에 원점 대칭 그래프네 라고 설명하면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실리넷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가 양수여도 하나, 그지? 이게 y는 a가 하나, 양수여도 하나. 그 하나를 쓰는 방법이 n 제곱근 a로 표현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음수여도 교점이 하나 남는다는 말씀이지. y는 뭐 비음수. 그럼 이때도 이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n 제곱근 b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중에서 실수가 뽑았을 건데 그 실수의 표현법까지 배웠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네. n 짝수고 a가 양수일 때 네. x제곱은 5를 예로 들으셨잖아요. 네네. A가 양수인 걸로. x가 풀마 5가 나오는데 네. 그럼 풀마 5랑 풀만 루트 5요. 풀마 루트 5랑 풀마 n 제곱 루트 a랑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썼던 거는 이게 짝수니까 짝수면서 제곱이니까 안 썼던 거지. 원래 쓰면 이때 x는 이렇게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근 5라 쓰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제곱을 쓰지 않아도 제곱인 거 아니니까 그동안 이걸 안 썼던 것 뿐인 건데 세제곱, 네제곱은 표기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표현법을 써준 거예요. 괜찮죠?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는 거죠. 괜찮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 지금 쌤이 했던 설명이 7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케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프린트 좀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